이 전형적인 멘트이다. 그동안 해왔던 걸 봤더니 문구가 겹친다. 모르겠네요 라고 시작하는 수법이고, 안녕하십니까, 와이미 대표 이시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학기를 앞두고 꼭 봐두셔야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일명 통매음 헌터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건호 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프로텍터 느낌으로 꼭 해주셔야 되는 내용 같아요. 저희 사례로도 왔었잖아요. 입증됐죠. 네, 포인트만 알고 계셔도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금은 침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가 대처했던 요령들 그리고 가이드했던 방향들을 이제 여기서 경험만 쪽쪽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 자녀가 문자, 게임 채팅, 댓글, 단톡방,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DM 하나라도 접근 가능하고 이용하고 있다라면 놓치지 않으셔야 될 영상입니다. 자, 강사님,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개념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게임 내 채팅에서 언쟁이나 메신저, SNS를 통한 대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처벌법입니다. 요즘엔 성적 불쾌감이라는 단어를 수치심 대신에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적인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모종의 행위들이 통신매체 기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 다양해진 소셜미디어, 뉴미디어들 안에서 통신매체 유음란죄, 성범죄가 5년 새 많이 증가했다, 이런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사실 2014년에서 2019년까지는 비교적 좀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네? 2021년, 22년을 기점으로 급상승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엄청난 증가인데요? 네, 맞습니다. 약 10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게임과 통매음을 합쳐서 게임매음, 롤이라는 게임을 합쳐서 네. 롤매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저도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하는 친구들의 문화에 첨벙 뛰어들어서 게임을 같이 해보면 사용자의 연령이 어려서 그런지, 고유 문화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해서 그런지 욕설이나 성적인 말을 찾아보는 게 손에 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그리고 사용자 연령대가 높은 게임일수록 거친 말들이 기본값이더라고요. 그런 게임들을 보고 이제 엄마 지키기 게임이라고 많이 하는데 조금만 못해도 우리 엄마 욕하거든요. 맞아요. 니네 엄마 3명이니 니네 아빠가 짝수니 그쵸. 별의별 얘기가 많죠. 네. 이런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 생기는데 기저에는 그런 문화가 작용을 할 것 같고, 그 문화가 켜켜이 쌓여 나가는 데에는 미디어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악성 유튜버들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게임을 하는 유튜버들을 아이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데 네. 이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배우는 것도 영상을 통해 배우는 게 더 익숙한 세대고, 게임도 내가 더 잘하고 싶으면 영상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게임 유튜버 중에 일부는 거친 언행이나 욕설을 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네. 그런 유튜버들이 인기를 얻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된 태도나 문화를 학습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전에도 사회적 폭포 현상을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히 다들 이러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같이 뛰어내리게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집단 동조 심리가 생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깨진 유리창 효과, 군중 심리가 작동한다고 하는데 네네, 강사님도 맞습니다. 느끼시나요?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거리에는 범죄가 증가한다. 네. 왜냐하면 여기 어차피 신경을 안 쓰는 곳이네. 네. 이런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로 괜찮은가 보네, 다 하나 보네, 다 같이 욕을 하니까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해서 욕설이나 비속어, 성적인 언행 등이 더 심화되는 경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인 건 알겠다. 그럼 그 현상에 있어서 우리 교육자, 양육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의 이용자나 아이들은 안 잡힌다,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 쌤 꼰대예요? 고인물이에요?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라는 말을 해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좀 놀랐던 게, 게임을 통해서 성적인 발언, 욕설, 부모님 욕을 하는, 줄여서 말해서 게임매음은 절대로 안 잡힌다 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처음에 저희가 설명할 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런 거를 전달하면 처벌받는다. 그래서 네. 성적 욕망의 만족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다뤄지더라고요. 어떤 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심한 성적 욕설을 하고도 네. 무죄 판결이 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욕설을 한 이유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분노 때문에 싸우다가 네. 분노, 화가 나서 한 욕설이다. 그게 네. 퍼지면서 화나서 다투다가 하는 건 괜찮구나. 어쩌다 성적인 말이 나온 것이라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의도를 살펴서 그럴만하다, 너가 80개 정도의 일반 욕설을 했고 성적인 욕이 하나밖에 없으니 넘어가 줄게라고 하지 않고, 어쨌든 너가 성적인 불쾌감, 모욕감을 유발을
도달할 수 말을 했으니 그런 행위와 결과가 인정이 되니 처벌하겠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연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싸우다가 한 거는 괜찮다라는 네. 것도 모든 케이스에 부합하는 게 아닌 게 최근에 판례에도 게임 내 성적 발언으로 처벌된 케이스가 여전히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매임은 절대 무적이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화의 앞뒤 맥락, 관계성이나 지속성, 반복성, 성적인 욕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이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마치 재판관이 된 것처럼 다 확실하게 괜찮다라는 인식은 없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한 경각심을 설명했는데 실제로 게임이나 채팅 문화를 악용하는 통매음 헌터라는 게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보이스피싱은 들어봤는데 통매음 피싱 혹은 통매음 헌터는 처음 들어봤다. 파파라치는 아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통매음 헌터가 뭐냐면 이제 일부러 성적 발언이나 뭐 사진, 영상을 보내게 함정을 파놓고 함정을 파고. 유인을 해서 만약에 보낸다. 그럼 바로 그걸 가지고 협박하고 금전을 좀 갈취하는. 자해 공갈 느낌도 있네요. 네. 왜냐면 워낙에 통매음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게 충분히 협박할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렇죠. 와이미에도 실제로 상담이 또 한번 왔었죠. 실제로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강사님에게 이제 여쭤봐도 되는지 근데 너무 급해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라면서 이제 지난밤 저희 아이가 본인이 통매음으로 걸릴 것 같다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수업 때 이거 통매음으로 엮일 수 있으니까 단톡방, DM, 뭐 게임 채팅에서 누가 욕하고 야말했을 때 너 크크크도 하지 마. 너가 조장한 행위 혹은 동조한 행위로 같이 엮일 수도 있어. 걔가 너한테 도발 치면서 욕하고 야말 유도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이미 설명했고 그루밍 성범죄 파트에서는 너의 몸사진 절대 보내면 안 돼. 친구야 너 친구 계정에 해킹당했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그렇죠. 원래 제가 평소에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중학생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 내용도 들었어요. 근데 상황이 좀 바뀌고 그 순간 몰입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본인 신체 사진을 교환하려고 하기도 하고 성적인 말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당장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지금 상대방 쪽에서 뭐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도 너무 놀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강연과 강연 사이에 정말 짬나는 시간이라서 평소에 저 같지 않은 문장으로 급하게 손으로 채팅을 하긴 했는데 즉각적으로 제가 그래도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이도 부모님도 그 매 순간 매 초가 정말 지옥같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가 제일 놀랐겠구나. 보호자님도 놀라셨지요.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시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하나씩 풀어가 보시지요 라고 공감, 위로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장 힘들 수 있다는 그 감정에 대한 교감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 윽박이 먼저 나가기가 쉽거든요. 걱정하는 만큼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끼는 만큼 화가 나기 때문에 왜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어? 언제부터 그랬어? 누구랑 그랬어? 어쩌다 그랬어? 왜 모르는 거야? 뭐 이따위로 할 거야? 또 그럴 거야?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막 다다다다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대처법을 참고하셔서 일단은 다독여주자. 일단은 같은 팀 하자 우리. 원팀이 돼서 시작해야 된다. 이걸 마인드셋에 넣어놔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상황은 어쨌든 지나갑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관계를 잃으면 이거는 복구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제가 다음 강연 가야 돼서 어떤 수법인지 최근 것들로 분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네네. 자료를 받고 나서 좀 눈에 띄었던 게 뭔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의 장문 협박 메시지로 아하. 시작을 하더라고요. 검색을 했죠. 어. 아니나 다를까 동일한 메시지로 협박을 당한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이런 문구 자체가 겹친다는 거죠. 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맥락과 주요 단어가 완전히 빼다 박았다. 여기서 굉장히 팍 안심하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유난한 게 아니라 많이들 당할 수 있는 사례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하고 당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데 예상하고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답을 몰라도 하나씩 할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강사님 되게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심정적으로 아이랑 한 팀이 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심스러운 첫 접근을 했다면 즉각적인 접근, 대처도 필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다 해결해드릴 수 없을 수 있으니까 저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기관이다라고 먼저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어디 도움 구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 도마다 있는 이런 피해자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상황을 공유하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즉각적인 대처법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과 연결해 드리는 거 외에 대처를 하나 더 했었는데 제가 N번방의 피해를 입을 뻔했던 여자아이와 대화하고 해결하면서 체득했던 방법인데 피해자를 압박하는데 경찰을 사칭해서 압박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회적인 평가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압박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네 인스타 팔로워들한테 다 뿌린다. 니네 부모, 학교에 네가 이런 욕하고 야한 말 했던 거 다 뿌려버린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가 기관과 연결해서 대처할 것인데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널 괴롭히는 2차적으로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의 연락처, 카톡에 있는 모든 친구들 다 정리하고 인스타, 페이스북 등 너가 소셜미디어에서 연결 가능한 너의 지인들 다 정리해서 그 모든 사람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라. 본인 이름 대면서 파일이나 DM 연락을 해오거나 뭔가 프로그램을 깔려고 하거나 자료를 보내면 그거는 합성이거나 사기치는 거다. 금융 피싱을 당할 수 있으니까 클릭하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이제 다음을 진행해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출이 돼도 예방을 할 수 있고 네, 유출이 안 되면 뭐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맞아요. 워낙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해놓으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심리적인 부분에 집중했다면 강사님께서 그 사이에 좀 더 집요하게 그 가해자, 수법을 이용하는 애들이 어떻게 돌아가나까지도 파악하셨다고요?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당한 상황이 네. 유인을 정말 그 사람이 유도를 한 건지 그런 정황이 있는지 자료를 좀 수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들어가 보니까 게시물로 네. 사진 교환하자, 영상 교환하자, 나 변태다, 변태인 사람 와라, 유도, 유인을 일부러 막 하는 했던 애군요. 네 그런 계정이더라고요. 정황들을 네. 미리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사실 피해갈 수 있는데 이게 또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좀 취약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호사님께서 이 전형적인 멘트이다. 그동안 해왔던 걸 봤더니 문구가 겹친다. 본인 지금 어떤 짓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라고 시작하는 수법이고 합의로 유인했고 사진 교환을 유도했고 헌터들이라면 인터넷에 고소 접수하는 화면까지 압박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스텝들 예상 가능한 범죄 설명을 드렸더니 네. 여기서 또한 확 안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림과 전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구로 보이시듯이 선생님 정말 멘트가 똑같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었으니 막연하게 두렵기만 하진 않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오히려 아이랑 사이가 좋아졌대요. 정말 다행인. 아이도 믿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어.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얘가 날 믿고 얘기해줬네. 이 기억 때문에 더 솔직하게 얘기하고 소셜미디어 사용을 상의했다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좀 뿌듯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정말 이 전달해주신 톡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또 역설적이지만 사실 톡메임 헌터라서 이렇게 잘 풀린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사실 상대가 톡메임 헌터가 아니라 피해자였다면, 일반인이었다면 법적인 처벌로 맞습니다. 이어질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악의적으로 내 영상을 유인해서 받아서 정말 뿌려버리는 그런 정말 악의적인 가해자라면 진짜 힘들 수가 있죠. 맞아요. 우리 아이가 일단 전제해야 되는 건 상대방이 의도를 가지고 상황 함정을 파놓고 성적인 말과 사진 교환을 유도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반응한 거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경계 인식 자체가 없어서 야한 사진을, 성적인 사진을 보내려고 했던 거라면 정말 아득해지는 법적 처벌로 우리 아이가 졸지의 가해자, 상대방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쵸. 상대방이 정말 악의적인 이 헌터다. 그러면 합의금 뜯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이거 그냥 모두한테 뿌려버릴 거야. 그쵸, 그럴 수도 지속적으로 있죠. 뿌려버릴 거야. 여기에 추가로 또 누구까지 만날 수 있냐? 네, 경찰을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성범죄 위장 수사가 허용이 이제 됐기 때문에 맞죠. 익명으로 소통하다가 뭐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네. 뭔가 이렇게 막 홧김에 딱 했을 때 상대가 네. 경찰이면 오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사람과 이제 하는 걸 추천하고,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이름을 다 오픈하지 말거나 네네네. 내 학교 오픈하지 말고 내 개인 정보,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오픈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성적인 말이나 패륜적인 말이나 욕설 같은 것들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말자. 친한 사이여도 전 하지 말라고 해요. 네, 절대. 왜냐면 다 기록으로 남잖아요. 맞아요. 친할 때 했어. 욕하고 야한 말 했어. 근데 나중에 컸어. 근데 상대가 잘 나가.
열받네, 킹받네. 그럴 수도 있죠. 나 여태 삐진 거 있어, 안 좋은 마음이 있어, 저격할까, 제보할까, 이래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즉 법적인 처벌, 사회적인 존재로서 많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점, 갑자기 위장 수사하는 경찰과의 1대1 대면,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2차 유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그리고 협박을 당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금전적인 피해, 이 어떠한 것도 아무렇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많은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위험한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기에 최소한 지켰으면 하는 최저선들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할 건 인정한다. 너희들이 대화, 문자, 카톡, DM, 디스코드 할 수 있는 거 이해한다. 그러나 너를 다치게 하면서까지, 상대방을 해하면서 상처 주면서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첫 번째는 대화는 끄자. 아는 사람이랑 게임 안에서도 소통해가는 건 오케이인데 게임 안에서 만난 모두와 대화하고 채팅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각 게임마다 채팅 기능 오프할 수 있고요. 귓속말 차단 기능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꼭 선택해라. 자, 두 번째, 욕설이 심한 유튜버, 게임 유튜버는 거르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볼 수 없는 채널은 굳이 찾아서 봐야 되는 거야. 그쪽으로 편향성을 가질 수도 있고 어느새 스며들고 점여들 수 있다. 세 번째, 성적인 발언, 욕설, 패드립, 조롱하는 말, 희화하는 말, 그리고 비난, 힐난하는 것들, 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하지 않는다. 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성범죄이기 때문에 친고죄가 아니라 비친고죄로 적용이 되죠.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바라본 혹은 목격한, 들은 제3자가 신고하면 조사로 이어지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범행 1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나 3년 6개월 전에 욕 한 번 했었지, 그거 잘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해 당한 사람이 넘어갈게요. 제가 받긴 했는데 그냥 괜찮아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겠습니다 해도 처벌로 이어집니다. 조사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욕설, 성적 발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시민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될, 가져야 할 겸양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룰이 필요합니다. 기본 소양에 있어서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침에 문안 인사는 드리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를 이번 기회에 이 영상을 가지고 아이랑 함께 대화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